주문진 일대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장에 반대하는 대규모 주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업자 측은 정당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한중대 폐교로 이사회가 없어져 파행 운영되던 광희 중고등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지역사회 등의 추천으로 9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학력 향상 정책에 따라 초등학교의 성취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일선 현장에 혼란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 순포 습지 복원 사업이 실시된 이후 사라졌던 순채가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경포 가시연 습지에서도 다음 달이면 가시연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영그룹 계열사인 태영동부환경이 강릉 주문진 일대 조성하려는 폐기물 매립장을 놓고 주민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태영 측은 정당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무 방해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주문진읍과 연곡면, 양양군 현남면까지 1,500여 명의 주민이 모였습니다. 태영 동부환경이 향오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지정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이 조성되면 침출수로 인한 바다 수질 악화 등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문진항에서는 어선들이 해상 시위를 벌였고 트랙터와 트럭을 동원해 주문진 읍내를 돌며 가두 시위를 펼쳤습니다. 관광객이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태영 동방향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또한 관광객이 없으면 여기 지역의 상권이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사업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태영 측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매립장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을 기정사실화하며 일부의 과장과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염이 되면 어쩔 것이냐면 오염이 되면 바로 사업 스톱입니다. 이게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요. 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수질이나 이런 악취 같은 게 기준을 초과한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스톱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태영 측이 지난 5월 9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보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최근 답변을 보냈습니다. 영향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못된 것들 또는 부실하게 됐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예측될 수 있게끔 의견을 드린 것이지 지금 진행이라고 보기가 조금 그렇기는 하죠, 사실. 태영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8월 14일까지 공람이 진행돼 주민들은 누구나 보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태영 측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10월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포함해 사업 진행 과정에 있게 될 모든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적지 않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대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운영했던 동해시의 광희학원 법인이 지난 2019년 파산 선고를 받고 이사회까지 해산됐습니다. 대학교 폐교로 벌어진 일이었는데 남아있는 중고등학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선임하기로 하면서 사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7년 광희 중학교로 출발해 14년 뒤 고등학교, 1991년에는 동해 전문대학교까지 개교한 동해시 광희학원. 대학교는 2005년 한중대로 이름을 바꿔 도약을 꿈꿨지만 내부 잡음에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학교 퇴출이라는 정부 정책으로 2018년 폐교했습니다. 교직원 임금까지 주지 못해 채무가 늘어나면서 법원은 2019년 학교법인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사회까지 해산되다 보니 학교 운영 주체가 사라진 공백 사태가 됐습니다. 학교법인에 속해 있는 중고등학교는 교사 충원이나 학교 시설 개선을 하지 못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상적인 수업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술을 제대로 기준치를 이수해야지 진급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중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이상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이사회가 없다 보니 문제가 커졌습니다. 학교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관제인이 절차를 무시하고 부동산을 처분했다 매매 자체가 취소되는가 하면 규정에 없는 교장 임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총동문회와 학교 구성원 등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임시이사체제 복원을 요청했는데 최근 교육부의 사립학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광희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진이 복원된 만큼 학사 운영과 재산 처분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중고등학교 문제와 비롯해가지고 한중대 문제도 이렇게 산적에 있는데 지역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임시이사가 빨리 선임돼서 그런 문제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정식 공문을 받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과 지역사회 등에서 18명을 추천하면 교육부가 최종 9명의 임시이사를 확정합니다. 중고등학교 운영의 정상화와 폐교된 한중대학교 뒷수습까지 새롭게 출범하는 임시이사체제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력 신장을 위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새로 내려보낸 지침이 일부 현직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고 70% 이상을 평가하라는 건데요. 바로 다음 학기부터 적용하라고 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라면서 초등학교 학생 평가 계획을 각 학교로 안내했습니다. 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지되는 성취 기준과 평가 계획을 더 자세하게 안내하고 평가 자료는 다음 학년도 말까지 보관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 학습 성취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단순화했던 성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 계획과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국어 과목을 예로 들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등 5가지 영역에 대해 영역별로 한 가지의 성취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제시한 교육과정 중심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계획을 적용하면 성취 기준은 19개가 되는데 이 중 최소 14개를 평가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평가 계획 시행이 학부모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종합적이고 유의미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데 부족해 보인다라고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노조를 중심으로 일부 교사들은 도교육청이 학력 신장 목표에 매몰돼 교육 현장에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 근거가 되는 학업 성적 관리 규정도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평가 계획부터 안내하면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학기 내내 시험과 수행평가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들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한 지 한 학기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도교육청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일선 학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전교조 강원지부도 교사 평가권을 제한한다면서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 지역 진보단체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놓고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 연석회의는 오늘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 입구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 계획에 대해 태평양 섬나라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최인접국인 한국은 항의조차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선전하며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개막식 티켓이 전석 매진되는 등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7월 3일 강릉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합창대회 개막식 입장 티켓이 전석 매진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참가국 국기 입장과 타종 퍼포먼스를 비롯해 가수 거미와 소프라노 박혜상 등이 출연합니다.
대회 기간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시립합창단, 도립무용단, 국립합창단, 해외합창단의 축하 콘서트도 모두 매진됐습니다. 강릉의 대표적인 석호 가운데 하나인 순포, 과거의 순채, 이른바 순나물이 군락을 이루며 번성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한동안 사라졌던 순채가 순포습지 복원 사업 이후 다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경포 가시연습지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가시연이 다음 달 말부터는 꽃을 피울 것으로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순포습지를 뒤덮는 동그란 잎 군락위로 홍자색 꽃이 피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작은 연꽃처럼 보이지만 멸종위기 식물인 순채입니다. 이른 오전에는 활짝 만개했다. 볕이 강한 오후에는 꽃잎을 단단히 여밉니다. 어린 순을 나물처럼 먹어 순나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강릉의 대표적인 석호 순포는 순채가 무성하게 번식해 붙여진 이름이지만 일대 개발로 인해 한때 사라졌다. 순포습지 복원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씨앗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순포습지 생태 복원의 가장 중요한 종, 이른바 깃대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순포습지에서는 순포습지 복원 사업의 깃대종인 순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식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재 진행 상황이 있고요. 가시가 촘촘한 넓은 잎이 녹색 융단처럼 경포 수면을 뒤덮었습니다. 농경지 개간 사업으로 사라졌던 경포 가시연습지 복원 과정에서 땅속에 휴면 상태로 있던 종자가 마치 기적처럼 반세기 만에 발화해 경포의 상징적인 식물이 된 가시연입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가시연은 경포 생태습지 복원 사업 이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시연 역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꽃이 피웁니다. 꽃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화려함 측면에서는 여느 꽃 못지않습니다.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진을 갖고 다니는 건데 이게 여기 핀다고 하니까 8월에 피네 여기요. 8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와서 또 다시 한번 사진 찍고 싶습니다. 번식도 빨라서 경포 가시연 습지를 넘어 생태 저류지와 경포천 등 주변 지역까지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생태계를 갖춘 동해안 석호. 멸종 위기에 놓였던 가시연은 경포에, 순채는 순포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양한 수생식물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민간인 출입 통제선 무단 통과를 시도한 민간인 3명이 초병들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5일 정오쯤 고성 민간인 통제초소에서 민간인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 침입을 시도해 초병이 매뉴얼에 따라 공포탄을 발사해 무단 통과를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경찰은 이들의 무단 진입 의도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가운데 무단 통과를 막아낸 초병들에게 포상 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법원이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열린 감정기일에서 차량 운전자의 소송 대리인이 제출한 사고 기록 장치 EDR과 차량 블랙박스의 음향에 대한 분석을 전문 감정인에게 맡겼습니다. 해당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30초가량 밟은 것으로 나와 있어 이번 감정 결과를 통해 운전자 과실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해경이 올 상반기에만 불법 어획 행위를 한 비어업인 7명을 붙잡았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강릉항 일대에서 변형 갈고리로 해삼 등을 잡은 2명을 적발했고 6월에는 삼척 맹방에서 뿔개로 조개를 채취한 3명을 적발하는 등 모두 7명을 검거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체 225곳을 점검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3곳은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생산이나 작업 기록 서류 등 이력제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영업자가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곳은 2곳, 작업장 위생이 불량한 1곳도 확인됐습니다.
강원랜드 창립 25주년 기념행사가 오늘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행사는 모범상 수상 70명에 대한 시상식,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공로상 수여, 이삼걸 대표와의 증문즉답, 삼거린의 사랑방 등으로 개최됐습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1998년 설립된 공기업으로 복합 리조트인 하이원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징 조형물 설치를 위한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동해시는 시청 앞 회전교차로에 시를 대표하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형물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모작은 9월까지 이메일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실무부서 1차 심사를 시작으로 선정심사위원회 등의 4차 심사를 거쳐 8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대상 1명에게는 상금 700만 원을 수여합니다. 속초시가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한 시정 60년사를 발간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